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진료 경험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보며 깨달은 이야기 하나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분들이라면 아마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나이 들면 원래 여기저기 아픈 거죠.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말입니다. 손가락이 굽고 무릎이 시리고 새벽에 자꾸 깨고 아침만 되면 얼굴이 붓고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느냐는 체념이 아주 자연스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뿐 아니라 제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제 아내까지도 그랬습니다. 약 없이는 잠을 못 이루고 소화가 안 되고 다리가 붓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제 진료실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정기검진을 오신 85세 여성분이었죠. 보통 이 연령대는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준비하는 게 자연스러운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분은 마치 한창 건강한 40대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가벼운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오히려 복도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던 50대 보호자분이 더 힘들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검진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85세인 그분의 혈관 나이는 40대, 골밀도는 50대 수준이었습니다. 저보다 모든 수치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대체 뭘 하길래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비결이 뭡니까? 특별한 운동을 하시나요? 그분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선생님. 그저 매일 조금씩 제 몸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포기하는 순간 정말 늙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이, 너무 많은 중년들이 아프니까 나이 탓, 피곤하니까 체질 탓, 변비는 나이 드니까 당연. 이렇게 본인 몸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진료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튀어나온 배, 부은 얼굴, 탁한 눈빛. 이게 정말 45년간 환자들에게 건강관리하세요 라고 말했던 의사의 모습일까? 수천 번 환자들에게 했던 말 운동하세요. 체중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정작 저 자신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더군요. 의학 지식은 넘쳤지만 실천은 제로였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지키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가 제 몸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많은 중년 환자들이 본인을 얼마나 쉽게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는지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고 스스로 몸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은 언제든 회복할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어떻게 열어주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이제부터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확인해온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직접 실천의 효과를 본 몸이 되살아나는 길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포기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85세 어르신을 만난 후 저는 의사 인생 45년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퇴근 후에는 최신 의학 저널을 찾아 읽고 주말이면 병원 서재와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들을 뒤져보았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의 경과도 하나하나 다시 떠올렸습니다. 똑같이 나이 들어도 왜 누구는 활력 있고 누구는 급격히 노쇠해지는가? 왜 어떤 70대는 등산을 하는데 어떤 50대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3개월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 끝에 아주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부위의 순환 기능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길이 막히면 썩는 것처럼 우리 몸도 흐름이 막히면 병이 생깁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핵심 지점이 바로 네 곳입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두피. 에이, 그게 다인가요?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직접 실천하는 것, 그리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네 곳은 우리 몸의 순환 스위치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전신순환이 정체되고 노폐물이 축적되며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으면 물이 시원하게 흐르듯 제대로 관리되면 혈액순환, 림프순환, 신경순환까지 살아납니다. 제 환자 중에 62세 김영호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시던 분이었지요. 항상 운동해야 하는 걸 아는데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네 부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아주 회의적이셨습니다. 이런 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발을 풀었더니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 달 후에는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뇨약도 최소 용량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도 놀라서 무슨 새로운 운동이나 치료를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하루 5분. 이 네 곳을 관리한 것뿐입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지만 관리는 순환을 개선합니다. 비싼 운동기구도 고가의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맨손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이 네 곳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맨발로 뛰어다니고 팔을 활짝 벌리고 다리를 자유롭게 쓰고 머리도 자주 만지고 긁고 움직입니다. 순환이 자연스럽게 열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40대 이후가 되면 이 네 곳이 서서히 굳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콜라겐 감소, 혈관 탄력 저하, 림프순환 둔화로 이곳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현대의학은 약물로 증상을 억제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순환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죠. 겨울이면 두꺼운 양말과 신발로 발을 꽁꽁 싸매고 데오드란트로 겨드랑이를 막고 꽉 끼는 바지로 허벅지를 압박하고 거북목과 굽은 등으로 등과 두피 혈류를 차단합니다. 이러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양질의 음식을 먹어도 몸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통로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네 부분을 건강이 숨은 통로라고 부릅니다. 이 통로만 열리면 몸은 스스로 치유 기능을 되찾습니다. 지금부터 이 네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한 가지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발입니다. 여러분도 발은 제2의 심장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장이 위에서 분당 5리터의 혈액을 펌핑한다면 아래에서 발의 근육 펌프는 정체된 정맥혈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근육 펌프 작용이라 합니다. 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혈액 중 약 70%가 중력에 의해 하체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순환시키는 발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류는 자연스럽게 막혀 정맥 정체, 부종, 노폐물 축적이 일어나 몸 전체가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결국 피로, 무기력, 부종을 느끼게 되면서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신 60대 후반 남성분이었는데 퇴직 후 갑자기 몸 전체가 무겁고 힘이 없어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선생님,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리가 도무지 안 풀립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이 쭉 빠집니다.
여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퇴직 우울증 같다고 단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발순환 관리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요. 발을 좀 만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3일이 지나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몸이 확실히 가볍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스스로 발 마사지를 하게 되었고 2주 뒤에는 동네 뒷산을 홀로 오를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셨고 지금은 매주 토요일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산행을 다니십니다. 30대보다 더 잘 오른다고 농담도 하실 정도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발 관리 하나로 시작된 것입니다. 발 관리 방법은 간단하지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첫째, 족욕의 과학입니다. 40도의 따뜻한 물은 바다 발목까지 담그면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3배 증가시킵니다.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수축하니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하며 족욕하면 전신 체온이 0.5도 상승하고 이는 면역력 30% 증가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굵은 소금 한 스푼, 특히 천일염을 넣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부종 완화 효과로 노폐물 배출도 더 잘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족욕하면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시며 이 시간을 심신의 휴식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발가락 마사지 중요성입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는 경락으로 장기와 연결됩니다. 엄지는 뇌기능과 간장, 비장, 둘째는 눈과 위장, 셋째는 십이지장, 넷째는 담낭, 새끼는 방광과 연결됩니다. 엄지부터 새끼발가락까지 각각 10회씩 10번씩 돌리고 당기고 흔들어 스트레칭하면 장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용천혈 지압입니다. 용천혈은 신장 경락의 시작점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 모두에서 인정하는 신장 기능과 깊이 연관된 중요 혈자리입니다. 발바닥 중앙 발가락을 굽혔을 때 생기는 시옷자 주름의 교차점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3초 누르고 3초 떼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십시오. 처음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막혀 있다는 뜻이며 며칠 반복하면 신장 기능이 개선되고 노폐물 배출이 촉진되어 통증은 줄고 시원함이 찾아옵니다. 넷째, 발목 돌리기입니다. 발목은 전신 림프 순환의 관문입니다. 여기가 굳으면 몸 전체가 붓고 무거워집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돌리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수축 이완되며 정맥혈 환류가 개선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심부정맥혈전증 예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몸도 바뀌었습니다. 저 역시 이 방법을 알려드린 이후 한 달 동안 직접 실천해 보았습니다. 아침 기상이 훨씬 가벼워졌고 관절의 뻣뻣함과 야간 종아리 경련이 사라졌으며 오후마다 쏟아지던 졸음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안색 개선이었습니다. 제 동료들도 얼굴이 밝아지셨다. 필러라도 맞았나?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루의 끝에 발을 풀어주면 몸의 피로뿐 아니라 마음의 피로까지 함께 풀립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겁니다. 바로 겨드랑이, 즉 애과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드랑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땀 나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겨드랑이는 결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상지, 흉부, 유방에서 나오는 림프액의 75%가 통과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 관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에는 20에서 30개의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혈액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배달 시스템이라면 림프는 노폐물과 독소를 해수해 배출하는 하수도 시스템으로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이자 면역 본부입니다. 특히 겨드랑이, 림프절은 팔, 가슴, 폐, 심장 주변에서 올라오는 세포 노폐물, 병원균, 독소를 제거하는 정화조 역할을 합니다. 겨드랑이 림프의 흐름이 막히면 그 부위는 물론 전신 면역 기능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림프계는 심장 같은 펌프가 없어 근육 움직임과 호흡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겨드랑이를 막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심코 겨드랑이를 스스로 폐쇄시키는 행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데오드란트, 향수, 잦은 제모, 겨드랑이를 압박하는 꽉 끼는 속옷, 공기 흐름이 없는 답답한 옷, 제한적인 팔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림프의 통로를 차단합니다. 50년 가까이 의료 현장에서 일하며 유방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유난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90% 이상이 겨드랑이, 림프절 우려를 보였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것, 림프가 흐르지 못해 정체된 상태였지요. 이 때문에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림프 순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아온 50대 중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3, 4월만 되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셔서 정말 봄이 공포라고 하시던 분입니다.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면역 주사.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셨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겨드랑이 림프 관리법을 알려드렸을 때 그분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겨드랑이와 비염이 무슨 상관인가요? 하지만 몇 달 후 봄이 왔을 때 그분이 정말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올해는 약을 한 알도 안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림프의 정체가 풀리자 염증 반응이 줄어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겨드랑이 관리법입니다. 첫째, 올바른 세정입니다. pH 5.5의 약산성 비누로 부드럽게 씻으십시오. 강한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 보호막을 파괴하고 유익균을 죽입니다. 가벼운 아기 비누 정도가 적당합니다. 30초 정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씻어 주십시오. 둘째, 반드시 완전히 말리기입니다. 습도 60% 이상이면 병원균이 증식뿐 아니라 림프 흐름도 방해받습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 흡수한 후 드라이기 찬바람 또는 선풍기로 1분간 건조시키십시오. 이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감염 예방법입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림프가 상당히 활성화됩니다. 셋째, 림프 배액 마사지입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 겨드랑이 중앙에서 시작해 바깥 방향으로 원을 10번 그 다음 안쪽 방향으로 10번 돌려줍니다. 처음엔 아플 수 있습니다. 딱딱한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정체된 림프입니다. 압력은 동전 무게 정도로 가볍게, 너무 세면 림프관이 손상됩니다. 천천히, 가볍게, 꾸준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통풍과 팔 스트레칭입니다. 잠잘 때 헐렁한 옷 입기. 낮에도 수시로 팔 들어 스트레칭. 사무실에서는 화장실 갈 때마다 팔 크게 돌리기. 팔을 머리 위로 올려 10초 유지, 10회 반복. 이는 림프 펌핑을 촉진합니다. 팔의 움직임 하나가 겨드랑이 림프 순환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의학적으로 유방암 수술 후 재활에도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관리법을 실천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입니다. 오후 피로가 줄어든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피부톤이 좋아진다. 가슴 유방 부위의 뭉침이 줄어든다. 몸 전체가 가볍다고 느낀다.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본 변화는 유선 주변의 건강 개선입니다. 림프 정체가 줄면 가슴 쪽 불편감이 확연히 호전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인지 기능 개선이었습니다. 림프 순환이 뇌척수액 순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과 림프순환 장애의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한 땀구멍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정화 시스템입니다. 이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건강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매일 5분 투자로 면역력을 되찾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위입니다. 바로 허벅지 안쪽, 의학적으로는 대퇴 내측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밤에 다리가 저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신발이 오후만 되면 꽉 끼고, 이런 증상들은 거의 대부분 허벅지 안쪽 순환 장애에서 비롯됩니다. 왜 허벅지 안쪽이 중요한가? 대부분 종아리만 신경 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의 주요 혈관 림프 통로는 허벅지 안쪽을 지나갑니다. 대퇴동맥, 대퇴정맥, 대복제정맥, 서해부 림프절 모두 이 부위를 지나갑니다. 말하자면 하체 순환의 대문, 하지와 골반, 복부를 연결하는 혈관 고속도로입니다. 또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간경락이 허벅지 안쪽을 타고 흐릅니다. 간은 해독기관이고 혈액 저장고이기도 하지요. 이 통로가 막히면 전신순환이 정체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정맥 판막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 역류가 일어나고, 이는 독소 배출 불량, 부종, 만성 피로, 불면, 소화장애 등으로 이어집니다. 여성분들은 생리불순갱년기 증상과도 연관성이 큽니다. 임상 경험으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환자분 중에 다리가 저리고 붓고 오후만 되면 코끼리 다리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정맥순환 장애로 진단받지만 실제로는 허벅지 안쪽 림프혈관의 정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됩니다. 한 환자에게서 본 드라마틱한 변화. 수년 전 5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다리가 너무 붓고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압박 스타킹도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약물 치료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분께 제가 간단한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일주일 후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 후 10년 동안 끊지 못했던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순환이 회복되니 숙면이 온 겁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째, 의복 선택입니다. 꽉 끼는 바지는 서해부 혈관을 압박해 정맥 환류를 방해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스키니진 착용 시 정맥압이 30% 상승합니다. 허리와 허벅지에 여유 있는 옷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잠들기 전 허벅지 내전근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벌린다. 무릎을 펴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기울인다. 30초 유지, 세 세트면 충분합니다. 이는 내전근의 근막을 이완시켜 혈관 압박을 해소합니다. 운동의학에서 입증된 방법입니다. 포인트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기는 느낌까지만도 충분합니다. 셋째, 림프 오일 마사지입니다. 손바닥에 오일을 덜어 따뜻하게 만든 뒤 무릎 안쪽에서 서해부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 올립니다. 림프는 늘 위 방향으로 흐릅니다. 즉 심장 방향으로 마사지해야 정맥과 림프 환류가 촉진됩니다. 각 다리 5분, 총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피부 보습과 함께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반신욕의 과학입니다.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20분간 허벅지까지 담그면 정수압 효과로 정맥 환류가 증가합니다. 의학적으로 500에서 700ml의 혈액이 심장으로 이동해 심박 출량이 증가합니다.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수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앱솜 솔트나 천일염을 넣으면 마그네슘 흡수로 근육 이완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앉는 자세 교정. 다리 꼬기 금지, 허벅지 안쪽을 너무 붙이지 말 것, 무릎을 약간 벌리고 앉기, 1시간마다 한 번은 일어나 걷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2주만 지나면 달라지는 변화들. 제가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 붓기 감소, 피로감 감소, 계단 오르기가 쉬워짐, 얼굴 부기가 빠짐, 다크서클 완화, 피부톤 밝아짐, 생리통 감소, 갱년기 열감 식은땀 완화, 허벅지 안쪽 순환이 좋아지면 전신 순환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체 건강의 관문, 그리고 여성 건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잠들기 전 단 3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작은 습관이 의학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가지 중요한 부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사실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등과 두피. 이 두 부위는 자율신경과 뇌혈류와 연결돼 아주 중요합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3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몸의 70%는 회복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 동안 수없이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한꺼번에 욕심내면 반드시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요일별로 나눠서 하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가장 오래 갑니다. 월요일은 발의 날로 한 주를 시작할 때는 하체 순환부터 여는 게 좋습니다. 의학적으로 월요일은 코르티솔이 급증하는 날입니다. 발 관리로 부신피질 호르몬을 안정화시킵니다. 수요일은 겨드랑이의 날로 주중 피로가 가장 쌓이는 날입니다. 주중 면역력 강화. 수요일은 통계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날입니다. 림프 순환으로 면역력을 높입니다. 금요일은 허벅지의 날로 일주일 피로가 다리에 고이기 쉬운 날입니다. 주말 준비. 한 주간 쌓인 하체 부종과 피로물질을 제거합니다. 일요일은 전신 통합의 날로 한 주를 마무리하며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반신욕과 함께 모든 부위를 5분씩 관리합니다. 자율신경계를 리셋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합니다. 거울 속에 나를 다시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대부분 거울을 피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울을 자주 봅니다. 아, 오늘도 건강해 보이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젊어집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건강은 젊은 사람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늦었어. 체질이 원래 이런데? 이런 말 제가 환자들 입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몸은 돌보는 만큼 달라집니다.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약봉지 들고 병원 전전하며 지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가족 친구들과 활기 있게 움직이며 보내고 싶으신가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방법도 분명해야 합니다. 하루 5분으로 시작하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카톡 몇 개 하는 시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은 왜 이걸 더 일찍 안 했을까? 정말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시작하면 그 시점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포기했기 때문에 몸도 멈춰 있던 것뿐입니다. 발이 차갑다면 오늘은 발부터 풀어보십시오. 겨드랑이가 뭉친 느낌이라면 오늘은 림프부터 열어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이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신 분들께 꼭 보내드리세요.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등과 두피 관리법, 그리고 계절별 건강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